첫 번째 발표는 스포츠 코치 직업 전문화의 국제적 동향이라는 발표 주제로 서울대학교 최희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포츠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사실은 30년 이상 됐는데 뭐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기본 골격이 가장 최근에 한 5년 전쯤에 한번 이렇게 크게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학자들 간의 의견 일치라든가 그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여전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경우는 좀 어떤가 좀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꼭 스포츠 지도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체육과 관련된 전문인들의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발표 자체가 조금은 전문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시간 없이 막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좀 모아서.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제 운동사 자격증도 가지게 되겠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체육과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2개 내지 3개 종목으로 이렇게 좀 해서 다들 따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알아봐 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20대, 30대, 40대 쭉쭉쭉쭉 성장해 나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간단하게 준비한 것을 발표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굉장히 이게 오래돼서 저희 나라는 그냥 뭐 당연히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풀타임으로 프로 코치 빼놓고 감독 빼놓고 풀타임으로 운동을 가르쳐서 자기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여태까지. 대부분 다 운동을 배우는 것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TV 같은 거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나와서 뭐 엄마가 나와서 아이들 어렸을 때 가서 그죠?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원봉사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었는데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운동을 또 전문적으로 평생 동안 가르치면서 자기 직업을 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선진국에서도 전문 직업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페셔널라이제이션하고 돼 있는데 풀타임 잡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직업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어요. 특히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에서 EU에서 조직을 만들고 굉장히 아카데믹한 리서치 베이스드 된 그런 지식들을 만들어내면서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진전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메인 포인트가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되고 제가 또 외국어를 영어뿐이 못하다 보니까 영어 관련된 그런 자료들 중심으로 해서 영어 사용권 나라들에서 발간해 놓은 어떤 거는 사설 단체에서 어떤 것들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좀 내용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여러분 그 앱스트랙에 보시면 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저희가 한 6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2가지만 있었었는데 2015년부터 6가지로 늘어났어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코칭 프레임워크라는 전문 용어를 통해 가지고 스포츠 코칭과 관련된 자격의 단계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좀 안에 들어가서 각각의 단계에서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 코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문적인 자질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놓은 그런 자세한 내용들, 컴피턴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나라들의 사례를 갖다 살펴보는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코치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나라들 거를 해놨는데 요 두 개는 이런 다른 데와는 다르게 큰 조직,
지금 유럽에서 이 코칭 전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커다란 조직이 있는데 ICC라고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인터내셔널 코칭 프레임워크예요. 상당히 굉장히 많은 그 전파력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이 협회하고 연결을 맺어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코치 시스템을 이 ISCF와 연관해가지고 디벨롭 시키려고 하는 도쿄올림픽을 맞아서 그리고 올해 도쿄에서 ICC 그 학술대회를 해요. 10월달에.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발견하고 있고, 근데 요거 말고 요거는 이제 유러피안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럽에 있는 특히 EU에 소속돼 있는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약간 좀 변형시켜서 만드는데 사실 거의 내용은 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EU 나라들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또는 여기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쓰면 EU의 그 25개국에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도가 돼 있는 거죠.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캐나다가 지난 한 30년 동안 이걸 너무나 잘 만들어 놨어요. 사실 저희가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고, 나머지들은 아직까지는 캐나다보다는 좀 더 덜 발달력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표지인데 대부분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렇게 오픈돼 있어서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제 IC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치의 단계를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그러니까 초급 코치 전에 초급 전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해서 이런 4단계로 나눈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 각자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에서 교육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살짝만 넣은 거고, 이 자료는 제가 여기 놔두고 갈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협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생활체육 지도자, 그죠? 스포츠 지도사, 생활체육, 전문체육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도 잘 몰랐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서울대 있지만 제가 93년부터 98년도까지 지금 한국 스포츠 정책과 학원이라는 데서 우리 김기진 학회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포츠 교육이 전공이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연수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연수원들이 4-5개뿐이 없었었는데 전국에 있는 연수원들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경기 지도자 2개로 나눠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잘 나눈 거예요. 지금 외국도 퍼포먼스 코치하고 파티시페이션 코치, 그동안에는 구분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전문 직업화 하다 보니까 그 2개로 딱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체육 지도사하고 경기 지도자, 전문 체육 지도사 이 2가지예요. 그 2개 커다란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이런 4단계로 나눠서 ICC에서는 출연을 시키자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주 어린 애들, 여기 이게 이제 파티시페이션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파티시페이션 코치들은 연두색 쪽으로 돼 있고 컴피티션 코치들은 이렇게 놨어요. 그 중에서도 대상들을 좀 더 나눠가지고 대상들을 좀 더 나눠서 더 세분화시키고,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4단계로 또 더 나누고 이런 형태로 쭉쭉쭉쭉 아주 세분화시켜서 잘 발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좋은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ICC에서 만들어진 2012년도에 버전 2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여기 거기서 커미션을 받아서 리즈 베켓이라고 영국에서 이런 분야 연구 리드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EU에서 돈을 받아서 EU 국가들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었어요. 약간 변형을 한 건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거의 똑같죠, 그죠? 네.
벌써 이게 보고서 표지 자체가 ICC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죠.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 전문인들은 전문인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스포츠 코칭과 관련해서는 요 4단계 정도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4단계를 근거로 해서 코치들의 레벨을 바꾸면 된다라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보셨던 ISCF에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 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초보,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국내 수준, 국제 수준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협회들 교육기관에서 이 각급에 해당하는 코치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협회는 이런 교육의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이런 약간 도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지난 20년 동안에 30년부터 조금씩 변화시켜서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여기 지금 이게 고유명사거든요. NCCP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자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NCC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크게 3개의 커다란 스트림, 이제 이 사람들은 스트림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우리 식으로 치면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뭐 이런 거겠죠. 3개로 나누고 그 각각의 3개를 또 2개, 3개 이런 식으로 총 8개로 나누면서 그 8개 각각의 이런 4개 또는 5개의 단계로 나눠서 거의 뭐 한 20개, 30개 정도의 세밀한 단계. 그래서 차근차근히 자기가 원하는 스트림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발달해 있거든요. 앞으로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거를 이렇게 약간 좀 직선적인 형태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8가지의 에어리아에서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발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한번 거기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번역을 좀 해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역 스포츠, 경기대회, 운동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2개예요. 생활체육이고 전문체육인데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스트림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영역의 이 5단계의 자격 제도를 만든 거죠. 이제 미국이 이제 또 그다음으로 오는데 미국은 국가기관이 없잖아요. 아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저희 정부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에서 그걸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라에서 슈퍼바이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각각의 단체에서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게 요 2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 단체에서 만든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5년부터 1판, 2판, 그리고 최근에는 3판을 만드는 중인데 95년에 1판, 2005년에 2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3판을 갖다 만들 것 같은데 이 표준이란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한 2년 전쯤에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사실 이게 좀 더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죠. 여기서 자기네들도 좀 더 이 외국의 동향을 반영해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좀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아까 말씀드린 ICC에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옮긴 그런 수준에 불과해요. 제가 보기엔 요게 훨씬 더 역사도 오래되고
그 바뀌어지면서 3판까지 오면서 훨씬 더 체계적인 형태로 그 단계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만든 것들은 자기네들은 이렇게 5단계로 참여자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그 5단계 각각에 맞도록 레벨을 좀 맞춰야 된다는 그런 식의 주장으로 코치들의 레벨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 전문체육 2개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6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체육교육협의회라고 거의 100년이나 된 단체예요. 미국에서 저희 체육학회처럼 체육학회가 생기기 전에 아카데믹 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실천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데 여기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거는 여기서는 이제 3개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3단계로 나눠서 초급, 중급, 상급 나누고 각각의 코치들이 어떤 레벨의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데 영국은 독특하게 캐나다도 좀 마찬가지인데 코치들을 위한 단체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빨리 코치들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많이 벌어지는 지금 뭐 스포츠 혁신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지만 코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좀 찾을 수 있으세요. 영국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4단계로 4그룹으로 나눠서 16개의 세부적인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초급 전, 초급, 중급 이거고 여기도 보면 2개로 파티시페이션과 퍼포먼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생활체육지도, 전문체육지도, 그리고 코치 초급 전에 약간 입문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수준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가지면서 중급, 상급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표를 다른 형태로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뉴질랜드도 나라는 조그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코치와 관련된 시스템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렇게 일반 생활체육 플랜하고 전문체육 플랜하고 코치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세밀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작으면 그만큼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금방 그 퀄리티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보도록 요 아일랜드도 있는데 혹시 시간이 안 돼서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구조는 다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커다란 출액에 4개 정도의 단계로.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어떤 구체적인 컴피턴시, 자질들을 각 레벨에 있는, 각 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를 또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여기 그 운동사와 관련해서도 아직 저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발달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제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을 좀 돌이켜 보면 그래서 이 ISCF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에어리아의 지식들을 갖춰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각 레벨에 있는 코치들이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지 빨간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런 형태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SCF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형태로 만들어서 각각의 역량들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운동사협회에서도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를 더 나가서 여기 수준 요 밖에도 또 더 있어요. 지금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수준으로까지 세밀화된 형태의 컴피터시들과 그것과 연관된 컨텐츠들을 스페시피케이션을 좀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거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 아까 그 스탠다드가 가장 제일 세분화된 형태로 돼. 그래서 제가 그래 괜찮아 가지고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아무도 안 사봐요. 망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공짜로 보내드릴게요. 싸요, 싸.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6,0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놔서 저희 이제 스포츠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약간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커다란 영역 8개 중요한 스탠다드 40가지 그리고 각각에 맞는 행동 특성들 트레이시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저희가 이렇게 조금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형태. 모든 나라들은 다 이 스탠다드가 있어요. 제가 학교 체육교육과정도 이 스탠다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형태로 어디에서 가르치든지 간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수준의 학습 성취를 갖다가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갖다 표준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호주 거가 또 있는데요. 호주도 이렇게 13개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직업적 전문화가 좋은 점이 뭐냐면 특히 이제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들,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이게 뭐 서로 공통된 걸 배우지 않으니까 전문직으로서 사실 이게 좀 그동안에 이렇게 소외되어 왔었죠.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다. 내가 경험으로 다 배운 거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하고 일반화시켜서 전체적인 그룹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의사나 교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공통된 컴피턴시를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거치지 않는 데는 전문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에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점이 또 있습니다. 암이 뭐냐면 이런 것들인데 최근 이제 이런 약간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우려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건 이거예요. 획일화, 단순화, 규범화. 그러니까 코치라든가 그죠? 운동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경험을 갖춰온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지식들을 일정 부분은 버리고 딱 틀에 맞춰 놓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능력과 기능을 갖다 이렇게 딱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동네에 있는 햄버거 가게 맛있잖아요. 근데 맥도날드 전 세계 어디든지 가도 동일한 맛이 나지만 딱 틀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어느 것든지 다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다 이렇게 예방하거나 처리하면서 저희가 표준화로 가야지만 스포츠 코치도 굉장히 그 직업적 안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운동사 교육에 이 아이디어들이 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코칭 프레임워크라는 거가 보여주듯이 약간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우리 운동사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이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기본적인 체제는 갖춰진 것 같아요. 그 체제가 정말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또는 아시아권 내에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다른 분야, 다른 나라에서 한 것들을 벤치마킹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공신력 높은 사설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죠? 계속 하이 퀄리티의 에듀케이션 라이선싱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결국 국가기관과의 밀접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죠.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요. 한국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특히 반드시 국가기관과 어떻게든 국가기관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신뢰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부적인 자격 표준과 자질 요소들을 확정짓고 질 높은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있어야지만 표준화된 형태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치 디벨로퍼라는 이런 게 생기면서 코치 디벨로퍼라는 전문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코치들을 교육시키는 사람, 교육시켜서 자격을 주고 자격을 줘가지고 성장해 나갈 때 계속 보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식 명칭입니다. 코치 디벨로퍼.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사 교육, 여기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사 교육
전문가도 계속해서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고 그 운동사 교육 전문가는 뭐 예를 들면 트레이너, 디벨로퍼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육성 체계 구축력 방법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너무 이렇게 넘긴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 우리 정덕수님한테 남기고 갈 테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